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남아시아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송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리빙랩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모신 분인데요. 현재 맡고 있는 일이 다양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력만 보더라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혁신정책연구센터 소장 등등 다양한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학사학위를 하셨고요. 그 후로는 과학기술사 전공으로 과학철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리빙랩과 같은 주제를 다루시기에 맞는 교육 배경을 가진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소개를 드리자면 너무나 많을 텐데요. 대통령 자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이시기도 하고 공공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한데요. 그간 받으신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기술경영 경제학회 최우수 논문상도 받으셨고 송곡과학기술상을 수상하신 이력도 있고 출간하신 단행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그 두 개만 소개해 드리자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라는 단행본, 그리고 현대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등등의 여러 저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빙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 연구위원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유럽의 리빙랩 개념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고 학문 연구의 한 분야로 만들어낸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송 의원님 맞아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송위진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빙랩은 이제 최근에 핫한 그 이슈가 됐는데요.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공간과 활동을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리빙랩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리빙랩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경쟁력 강화, 산업 발전,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게 과학기술의 역할, 기능 이런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논의들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특히 2010년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많은 투자와 제도 개선,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기후변화는 더 심화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과연 왜 이런 거냐라는 이제 통렬한 반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08년, 9년 외환위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요. 그러면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과학기술 활동을 다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틀을 바꿔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에서 출발하는 접근들을 해야지 앞서 얘기했던 기후변화, 양극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응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출발점을 다르게 설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SDG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활동과 R&D를 하는 그런 접근들을 풀어나가고, 그걸 통해서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관점과는 전도된 이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리빙랩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쪽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 얘기되는 논의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혁신 정책이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이제 변화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2단계 쪽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부분의 논의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업부, 뭐 국토부 다 이제 이런 형태의 접근들을 해왔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혁신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금융제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뭐 고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뭐 이런 형태의 것이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혁신 정책 3.0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책의 목표가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혁신을 위한 정책에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으로 이제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회 정책과 혁신 정책들이 같이 가게 되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프레임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과거에는 과학기술계, 그리고 기업, 산업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민사회가 주요한 주체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혁신 정책 3.0이라고 얘기하는 흐름들입니다. 이 흐름들은 이제 2010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국제기구, 뭐 OECD나 EU 같은 경우에선 본격적으로 얘기되기 시작을 했고, 이 틀에 따라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좀 나오겠지만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이런 형태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우리 기후 위기를 거치면서 전면화되었죠. 우리 사회에 전면화되었고, 그리고 탄소 중립, 넷제로와 관련된 논의도 결국 이제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현재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형태의 접근을 해서는 결국 2050년쯤에 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접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입각을 해가지고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 도시, 전환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 중심적인 시스템에서 분권화된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스템, 넷제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그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예방과 돌봄 위주의 보건의료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비드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도 전면화됐죠. 그리고 그 선형적인 자원 시스템에서 서큘러한 자원 순환 시스템의 전환. 그리고 이제 그 푸드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정책들도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EU에서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미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션 소셜 미션입니다. 그래서 SDG의 목표인 깨끗한 바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을 90% 감소시킨다 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산업, 기술, 뭐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통합해내는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통합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융합 연구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융합은 융합을 위한 융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지는 융합을 하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건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던져놓고 그걸 위해서 기존의 산업, 기술, 활동들을 융합하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다른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과 정책이 결국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산업 정책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과거의 임무지향적인 활동들, 아폴로나 이런 것과 달리 시민사회가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제 기술적인 것이었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이런 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아폴로의 프로젝트와 같은 미션 지향적인 접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차별화된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접근들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과학기술계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R&D를 기초 원천 R&D, 산업 R&D, 공공 R&D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대한 R&D의 비중이 너무나 작다. 지금 그게 한 4에서 6% 정도 되거든요. 6%, 1조 한 5천억 되는데 지금 26조, 뭐 28조 이렇게 이게 R&D 투자가 늘어날 텐데 공공 R&D죠. 너무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된다. 그래서 유럽과 같다는 건 유럽은 기초, 산업, 그리고 공공,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이 1대1대1입니다. 그 정도의 비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틀입니다. 시스템 전환은 이제 원샷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특정한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이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탄소 기반 시스템인데 이게 그냥 탄소 기반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 그리고 우리 교통 양식, 우리 큰 차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거 방식도 이렇게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되는 것들, 그리고 관련된 정책, 관련된 문화,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앙상블로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강고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가령 자동차, 전기자동차 쓴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 주거 방식의 변화, 그리고 법의 변화, 제도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강고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낼 거냐, 이런 문제 설정이 이루어진 것들이죠. 많은 경우 이제 원샷의 정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탄소 중립 빡 때리면 될 거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특정한 영역의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만 해결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리셋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현장에서 구현해보고 실험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축적되고 확대되고 이게 스케일업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전환이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밑단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배적인 시스템이 이건데,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의 맹아들을 실험해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연결되고 확대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면서 결국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년이 걸린다. 탄소 전환 우리 얘기할 때 지금 2050년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이고, 결국 이제 밑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결국 우리가 실험해보고 추진해 나가고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리빙 랩, 지금 폴리스 랩, 무슨 랩, 펫랩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리빙 랩은 전환 랩입니다. 전환을 위한 랩.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지역의 조그마한 문제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역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죠. 실제로 이제 리빙 랩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 요소들이 같이 변해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제 시스템 자체의 전환, 시스템 혁신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리빙랩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고, 에너지 전환 마을, 스마트 시티, 로컬 푸드 시스템,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R&D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차원에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네트워크되고 확장되고 확산되면서 결국 조금씩 변화가 돼서 이제 한 30년 뒤에는 이런 변화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이게 시스템 전환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환 도시를 주장한 사람들도 이런 관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리빙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이제 에그먼트 리빙랩인데요. 이건 이제 리빙랩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례로 든 겁니다. 이건 에그먼트 덴마크의 특정 지역인데, 여기에 숙식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숙식 고등학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제 그 핸드비전 프로젝트라고 이제 보조기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 위한 이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이 에그먼트 고등학교를 장애인들이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에그먼트 고등학교를 리빙랩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R&D를 하면은 지금 이제 공대도 그렇지만 딱 잠겨 있고 거기에 이 지문 누르거나 카드 대야지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박사나 아니면 석사 과정에 있는 전문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폐쇄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틀들이 이제 이 리빙랩을 하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그리고 공개된 공간에서 같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작업한 사람들을 고등학생들 잡은 겁니다. 그것도 장애인 고등학생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장애인들이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이 게임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게임기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휠체어의 스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게임기랑 좀 연결시켜 달라,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진과 벤처기업이 같이 그 프로타입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험해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할 때 이제 이 친구들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몸이 불편한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인류학자도 붙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팀도 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해서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활동들이 바로 이제 요 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 사례를 든 건 고등학생, 장애인들도 이 기술 개발 활동에 주체로 참여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학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고 도시 전체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시민들, 사용자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이제 뭐 코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는 공동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위계 구조를 해체해버린 이런 측면도 있고, 같이 작업을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식의 공동 창출, 뭐 이제 가령 논학과 구조 같은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 연합에서 낸 겁니다. 리빙랩은 오픈 에코시스템이다. 그래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가령 에너지에 관련된 행동의 변화는 결국 에너지 소비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고, 결국 그동안에 분리되어 있었던 사용자, 시민들과 여기 이제 그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이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리빙랩에서 서로 만나서, 여기 제일 보면 트러스트란 말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서로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공간, 뭐 활동, 플랫폼으로서의 리빙랩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정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 그래서 그동안에 분리된 형태로 서로 만나지 못했던 이 네 개 주체들이, 세 개 주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동안엔 산학, 연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시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산, 학연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 리얼 라이프 세팅이죠. 그러니까 생활 세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리얼 라이프 랩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리빙랩을. 그래서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과 시민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합되는 모델인데, 이제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혁신의 유형을 이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접근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냐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쫙 보면 문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전문가들이 제안할 수가 있어. 과학기술 전문가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깨지고 이 주민들과 같이 얘기하다 깨지고 그러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처음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기획하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딱 기획을 하죠. 근데 막상 이 현실은 컨텍스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현재 많은 형태의 R&D 사업들은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에 의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 시민들이 주도해서 혁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DIY라든지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든지 시민들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어요. 좋은 활동들인데 문제는 이게 스케일업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표현을 쓰면은 좋은 취미 활동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 이게 연계되고 스케일업 되면서 결국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스케일업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인프라와도 결합이 돼야 되고 제도들과도 결합이 돼야 되고 일정한 정도 주류 내지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이 길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 골수 또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좋은 취미 생활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결국 이게 스케일업이 되고 그런 정신과 활동들이 그리고 논의들이 전문성과 주류의 과학기술 지식 그리고 인프라 결합이 돼가지고 가야지만 이게 스케일업 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 현장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 그리고 현장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들이 논학과 식의 이런 지식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상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리빙랩은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지만은 이게 시민들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문성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문성은 과학기술자일 수도 있고 행정일 수도 있고 사회과학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시민들도 여기 참여했던 그 사용자들도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종의 레이 엑스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접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빙랩이 다른 거랑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설문조사 하고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고 있고 참여 관찰하고 있다. 근데 이게 리빙랩과 뭐가 다르냐? 리빙랩 운영을 할 때 그런 방법 다 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건 반복적으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프로타입을 놓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하면은 이런 거 좋습니까? 그거 필요해요.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구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가설이 맞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경우 뭘 발견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들을 검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설문의 내용도 잘 모르고 맥락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설문에 맞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빙랩에서 강조하는 건 그것도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 그리고 단순히 뭘 쓰거나 아니면 관찰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떤 프로타입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던 요구들을 발현시키는 그런 과정이 결국 이제 리빙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뭘 놓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신도 몰랐던 이런 수요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수요를 같이 구성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 경우 이제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최종 사용자들과 시민들과 같이 구성해 나가는 것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리빙랩이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빙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리빙랩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례들이.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지만 한국의 특징이 또 재빠르게 또 확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진 경험들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한다면은 좀
일정한 정도 또 이런 리빙랩 운동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그 과기부에서 시행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에서 진행된 리빙랩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혁신 정책의 변화와 관련돼서 그 아이콘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걸 뚫고 나온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중심의 R&D 정책과 그런 연구개발 사업을 뚫고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맥락은 당시 대선 때 복지 어젠다가 이슈가 되면서 그 복지 어젠다를 반영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산 사업으로 되지 못했어요. 그냥 레토릭으로 끝났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예산이 배분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체제로 리빙랩이 반드시 하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비교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문제 해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 리빙랩, 그리고 그 정책부서와 연구개발부서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게 되면서 기존의 R&D와는 굉장히 다른 틀을 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걸 이끌어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리빙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국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던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게 쉽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틀은 굉장히 강구하고, 가령 이걸 기획하는 회의나 평가회 때 들어가면 평가위원들이 기획위원들이 이거 과기부 사업이니까 여기 뭐 SCI 논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평가위원인데, 기획위원인데. 당연하죠. 그 양반들 이제 그렇게 훈련 받아왔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연구재단에서 끌고 나갔던 건 이 사업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논문 안 나와도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갔어요. 안 그랬으면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 거기에 이제 앞에 표지만 사회문제 해결로 바꿔씌우고 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혼난 연구자도 굉장히 많고, 그걸 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 연구자입니다. 한양대 성태현 교수. 이 양반은 이제 그 에너지 쪽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예요. 그래서 논문도 굉장히 많고 벤처기업도 한번 했고, 그리고 좀 유명한 연구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제는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연구로 세상에 좀 더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에서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야간 작업자들이 이제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야광띠를 입고 있지만 이게 시인성이 높지 못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 치면 대부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밝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옷들은 이게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되면 이제 바래져. 근데 이게 계속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로 이걸 하는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는 배터리가 보통 쓰이는데 배터리는 계속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에너지 하비스팅, 앞전 기술의 원천 기술이 있는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작업자들은 몸을 움직이니까 그 몸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바꿔서 빛으로 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한 거고, 결국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사람 팔에서 제일 많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기를 팔에다 부착시키면 제일 많은 에너지가 나올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연구재단의 과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연구재단에서 이 과제는 반드시 리빙랩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실험실에서는 연구재단 RFP에 나온 것들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리빙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 양반이 현장을 한 40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총 60회인데 이제 이 말 그대로 야간 작업자들이 일하는 환경, 현장이죠. 근데 이 야간 작업자들은 그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가려면 한 2, 3시에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생들은 밤을 새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도 한번 이제 리빙랩 할 때 갔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개발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띠를 입히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일하면은 이제 불편하지 않느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는 현장에서 얘기 듣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입혔기 때문에
그 끝난 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일종의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겁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 40회 정도 거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존의 틀들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팔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그 띠를 만들어서 이 팔에 넣어서 이게 활동을 시키면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프로타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띠를 자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넣는 겁니다. 한 이제 2분 정도 걸렸어요. 그게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이거 못 입는다. 우린 일하고 나면 그냥 벗어서 그냥 세탁기에 던지지 2분 동안 넣고 뺄 이런 여유가 없다. 이게 쓸모없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빛이 발광을 하는데 이 공학자니까 가장 빛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감도를 제일 높여가지고 빛을 밝게 했는데 눈이 부신 겁니다. 직광을 해서 안 되고 간접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옷은 연구자단에서 RFP에 이 기기가 들어가도 옷 무게가 기존 것보다 무겁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 수용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가벼운데 사용자들은 더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붙어 있으니까 뻣뻣하니까 그걸 무거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RFP가 요구하는 거 이상의 성과물을 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다 깨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개선하는 작업들을 그 위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것 같이 우리 경찰관이 옛날에 이제 있는 띠처럼 만들고 그걸 넣으면 또 마찰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이 만족하는 그 프로토타입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았죠. 평가를 받을 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와서 평가장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얘네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우리한테 찾아왔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이분들이 아이디어 낸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찾아갔을 때. 아까 이제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만나면서 개선시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눈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개선해 갖고 왔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이제 이분들은 만들어지는 제품을 자기의 제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들이. 그런 정도의 리빙랩이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 과정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앞으로 나의 모든 연구는 리빙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성태현 교수님은 한양대 총장으로도 나왔었어요. 연배도 있고, 근데 떨어지셨는데, 어쨌든, 만약 한양대학이 됐으면, 한양대가 리빙랩의 천국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자기 R&D 프로그램을 리빙랩으로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도 리빙랩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S를 받은 과제예요. 연구자단 과제에서. 그래서 이제 과연 한국에서 사회문제 해결 R&D가 돼? 리빙랩이 되겠어?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문가랑 시민들이 같이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질문들을 던졌으니까. 근데 그거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게 또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도 보여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개발이 됐는데, 사용자들과 같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막상 이걸 팔려고 했는데, 우선 이 야간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사줘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기존 것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야간 작업자들 안전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그분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할 이런 업무들을 외주로 주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사겠죠. 거기는 비용이 최고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걸 뭐로 뚫어냈냐면 이 혁신시제품 공공조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달청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그 과기부도 하고, 그리고 환경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부도 하는데, 좋은 혁신적 시제품을 써서 그것이 공공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면 조달청이 그 제품을 사가지고 관련 지자체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건 우선 그 관련 기관들은 자기네 예산 안 쓰고, 그리고 조달청이 사서 주니까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조달청이 그걸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상 써서 이제 잘 돌아가면 그동안 계속 구매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수요를 만들어주는, 공공 분야에서 초기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 시제품 조달 사업. 거기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 간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태인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 한국 리빙 네트워크 TV가 있습니다. 거기 리빙 야불이라는 그런 이제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서 본인의 이제 경험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사용자들의 눈이 싹 변했는지,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찾아갔더니만 아니 교수님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눈빛이 쫙 바뀌면서 이제 이 신뢰의 눈빛이 뿜뿜 나오는 그런 경험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요 리빙랩 야불에는 이제 한국에서 리빙랩 활동들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들 보시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택 교수, 김용택 교수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사업에서 그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분이고 이제 안저 카메라 요걸 개발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 그 삼성의료원에 있었나? 하여튼 삼성에 있다가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개업을 한 양반인데 이분도 본인이 안과 의사인데 이제 ODA 사업들을 하면서 그 제3세계의 안질환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실명하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밑에 아주 나이대리아 뭐 의사들이 와서 좀 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소위 이제 취약계층들의 경우 안저 검사를 받지 못해서 눈을 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안저 검사를 받잖아요. 이 황반 변성이라든지 그래서 암실에 들어가가지고 칙 쏘고서 이제 찍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안저 카메라가 1억 한 됩니다. 1억. 그러니까 이제 안과 병원이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저 검사 비용도 좀 높고 접근성도 이제 도시에 주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들은 주로 농촌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용이 돼야지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저 검사를 받을 텐데 그렇게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겼는데 강남에 있다가 강남과는 달리 이대 목동병원에는 거의 눈이 망가진 상태에서 오는 노인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안저 검사를 강남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받으니까 질환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데 이쪽 이제 파주 지역 뭐 이제 그리고 이제 화곡동 이쪽 지역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망가진 상태로 온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저 검사를 받으려면은 우선 현장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안저 검사를 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가 휴대용 안저 카메라를 개발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연구자단에서 한 건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리빙랩을 하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이분들 리빙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안과 개원이 그리고 안과 대학병원에 있는 안과 이제 간호사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사 뭐 이런 분들 이제 같이 해서 리빙랩을 했는데 연구재단에서 그분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일반인들도 가령 보건소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이걸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인 의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쓸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왕진을 가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안과 의사랑은 다른 형태의 니즈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몰랐었는데 그분들이랑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야 이제 이게 안과 의사의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진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분도.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분들과 이제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성태인 교수님과 같은 이제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루다라는 기업과 같이 작업을 했고, 마찬가지로 개발된 제품들이 쓰여야 되는데 이제 공공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에 그 라인을 타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공 분야에서 제품을 쓴다는 건 기존에 일을 했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기 싫고, 만약에 새로운 거 썼을 때 문제되면 감사받잖아요.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을 만들어 준 게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 공공 시제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건.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문제 해결 R&D 결과물들을 확산시킬 수 있었고, 그 리빙랩 방식을 이분도 이제 잘 적용한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바는 처음에는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사용자들과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면 그게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빨리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품 개발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라포가 맺어진 팀들은 계속해서 갑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으네요. 진짜도 괜찮습니까? 예. 다음에는 이제 이 성대골 얘기입니다. 성대골은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에너지 전환 마을이고, 성대골이 이제 에너지 전환 마을로 지정이 되고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활동들을 이제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만난 게 리빙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대 쪽이랑도 같이 리빙랩을 하면서 리빙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연계발 사업을 딴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이건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에너지 그 전환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그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시스템을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이 특정 섬을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을 만들어서 풍력 달아놓고 태양광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벙커수유 뗄 필요 없이, 디젤 뗄 필요 없이 재생에너지 기술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벙커수유 가지러 무태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놨을 때 이제 딱 행사하고 박수치고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에너지 독립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1년 뒤에 갔더니 다시 이제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착근을 못한 거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산업부에서. 도대체 이제 왜 기술 개발은 성공을 했는데 현장에 착근되지 못하냐, 그걸만 알아보자 라는 맥락에서 이제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문제를 찾고 그리고 문제 대안들을 검토해보는,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건지 법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검토해보는 방식을 이제 리빙랩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 과제의 일환으로 이 성대골이 그 태양광 DIY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건 뭐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성대골이 이제 조직화된 주민들이 있었죠. 이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뭐 이제 그 김소영 대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대단한 분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딱 조직화가 돼가지고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팀을 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 기술 정책 연구소 그리고 마이크로 발전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은 이미 이제 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마을 연구원들을 설정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기업과 그리고 연구팀과 같이 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된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 사용자들,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리빙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그 리빙랩을 운영할 때는 조직화된 그룹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대골은 이미 그동안에 에너지 전환마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딱 붙은 거죠, 파트너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DIY 작업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가령 태양광 지금 달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전자파 안 나와요. 태풍 불 때 안 떨어져요. 그거 좀 쉽게 꽂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인데, 이제 그걸 던져놓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택골이 이제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냥 이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착관될 수 있는 지역에 착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을 신점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매해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쓸 거 아니에요.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자는 이제 그 신협에서 보전해 주니까. 그런가 하며,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쓰는 걸 두려워할 때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유아원 이런 데서 애들이랑 같이 이런 것들 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쓰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수리해 줄 수 있는 마을 수리 그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수리한 팀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돈도 이렇게 2차도 보전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쓰는데 큰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걸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이제 성택골 같은 경우는 리빙랩을 하면서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리빙랩이랑 이런 거고 기업이랑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판을 키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산업부에 다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건 20억 규모가 돼요. 20억 규모. 꽤 큰 규모죠. 그래서 마을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택 시장 위에 태양광을 깔아가지고 그 관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규모가 커진 거죠.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도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진화가 되고 고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남 고령친화체험관. 앞서 이제 성택골이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 일정한 리빙랩 플랫폼 비슷하게 됐어요. 조직하는 사용자 그룹들도 있고 기업들이나 뭐 지자체랑 같이 일하는 경험도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뭐 이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자원순환, 뭐 지역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리고 그런 그 틀들이, 그리고 지식들이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이 리빙랩 그 플랫폼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남 고령 친화체험관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남에 있는 그 체험관인데요. 이제 고령 친화 제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산업부 사업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거 끝나면서 이제 성남시로 이제 이관이 된 거죠. 여기에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고령 친화 체험관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겠죠. 거기 뭐 춤추는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 진단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을지대학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팀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세 개가 따로 놀았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연구팀은 연구팀대로. 근데 여기 이제 정도영 센터장이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최종 사용자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연구팀들도 있는데 이게 리빙랩 아니야? 그래서 리빙랩 틀을 갖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엮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다 갖다 놓고 이제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서 품평에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서 그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400명이 돼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조직화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참여할 때마다 뭐 이제 5만 원, 뭐 2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일정 돈도 지급해주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자기를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일정한 그 인파워먼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그 조직화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반을 가지고 다른 조직에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애트리, 무슨 기업 제품들을 기획하거나 개발했을 때 프로타입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점점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러면서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조직화된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리빙랩이 됐어요. 성남 고령 친화 체험관은.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제 유명해졌고 많은 그 조직들이 찾아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이쪽에. 이 사례인데 이건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비대를 만들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볼일 보다가 많이 낙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쉽게 내는 아이디어가 여기 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직구 위로 쓰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이 팔에 힘이 있으니까 직구 위로 쓰죠. 이러저런 얘기가 되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우리한테는 이 팔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본 다음에 이렇게 수치를 두면 빙 올라가는 일종의 기립이 하는 이제 그런 비대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이거 사업화했어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세계와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의 얘기들로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고 이걸 성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성남 고령 친화 체험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친화 마을 들어가서 거기에 기기를 심어놓고 IoT 심어놓고 그분들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작업들을 사회복지사나 같이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빙랩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 조직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리빙랩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성남 고령 친화 체험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성대골 같은 경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리빙랩과 다른 축으로 이제 사회혁신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동체 활동들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조직화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리빙랩 활동 관련된 것들과 이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회혁신 쪽에서 리빙랩을 일정 부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전문적인 조직들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가 갖는 한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아까 그 정대경 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이고 내용을 보시면 이 리빙랩이 기존의 방식과 뭐가 다른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리빙랩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마쿠라시나 오무타시 같은 경우 그 일본의 203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 인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고령 인구가 몇 프로 이상이 넘을 때, 45% 이상이 넘을 때 주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교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노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빙랩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요타도 들어오고 엔티티도 들어오고 이토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2030년에 일본의 그 모델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마쿠라 리빙랩이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무타의 리빙랩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스웨덴 쪽이랑 같이 또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국제 리빙랩 연계들이 있는데 서로가 이제 고령 친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시장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시장들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과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들을 탐색해나가는 단계, 그리고 프로타입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험해보는 단계, 그리고 개발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써보는 단계, 크게 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이제 진행될 때 막 줄일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요 최종 사용자 조직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리빙랩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ODA 형태로 가서 작업을 하실 때에도 그냥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그룹이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면은 리빙랩을 하기가 쉽습니다. 리빙랩이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선수들이 모여야 돼요, 선수들이.
선수들이 모일 땐 결국 이런 그룹들이 붙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구 차원에서 봤을 땐 이제 이 총학제적인 연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이제 리빙랩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지금 연구자의 개인 평가는 논문을 또 받잖아요. 그 논문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일종의 트랜스디스플레이 리서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논문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리빙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하는 대학들이 한 45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 그리고 그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그 대구,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그 영역별로 그러니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월별로 이제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튜브에 그 리빙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그 야부리, 리빙랩 야부리라고 찍고 있습니다. 도야하고 돕고 도울부 그리고 넘치게 한다. 그래서 야부리입니다. 리빙랩 야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자기 경험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보시면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던 행사들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시스템 전환 틀에서 이제 리빙랩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활동으로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빙랩 운동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기술 쪽도 그렇고 사회혁신 쪽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